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작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저 작도 단원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길이와 같은 거를 재워서 옮겨놓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포인트는 길이입니다. 길이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길이와 같은 선분도 작도할 수 있다. 또 그 길이를 이용을 해서 크기가 같은 각 역시 작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행선의 작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연장 지으면은 도형의, 지금 삼각형의 작도라고 그랬잖아. 삼각형을 마지막에 작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삼각형의 작도는 일단 삼각형이 어떤 내용인지 기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 뒤에서 삼각형의 작도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작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작도 그러면은요, 도구가 두 가지예요. 눈곱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걸 작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눈곱 없는 자의 용도는 뭘까? 일반적으로 자라는 건 눈금이 있어. 근데 없는 걸 사용해. 그럼 얘는 뭘 하지? 뭘 할까요? 자가 길이를 재기도 하지만 직선을 긋기도 하죠. 지금 눈금이 없으니까 길이 잴 수 없어요. 그럼 얘의 용도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다. 뭐냐? 길이? 아니지. 직선을 긋는 데 사용하는 거야. 눈곱 없는 자는 직선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 그럼 컴퍼스는 무슨 용도로 사용해? 얘가 바로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길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그려봤었는데요. 원. 이 원이라는 도형,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원이라는 도형이 뭐냐면 중심에다 점 찍고 컴퍼스를 한 바퀴 돌린 거야. 그치? 그럼 이 컴퍼스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얘네들이 뭐가 다 똑같아. 이 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여기 4cm라고 해볼게. 그럼 이게 전부 다 어디든 반지름은 모두 4cm로 동일해. 그 이 4cm, 중심으로부터 4cm에 해당하는 것들을 삥 둘러 그린 게 원이라는 거지. 그치? 이게 원의 정의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거를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 거를 컴퍼스로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래, 컴퍼스는 길이와 같은 걸 잴 수 있어. 길이와 같은 걸 표시할 수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컴퍼스의 용도는 길이, 눈곱 없는 자는 직선을 그린다.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오로지 이 경우입니다. 자, 그럼 길이와 같은 선분의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길이와 같은 선분의 작도인데, 일단 AB라고 하는 길이가 있어요. 얘를 가령 10cm라고 해봅시다. 10cm짜리 선분 AB가 있는데, 이 선분 AB와 똑같은 선분을 작도를 하고 싶다. 10cm짜리를.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반직선이라고 할까요? 반직선 하나를 그려주세요. 반직선이든 직선이든요. 요 위에다가 임의의 점을 한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컴퍼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그리는 거는 눈곱 없는 자를 사용을 했겠죠. 직선을 그렸으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A에다가 컴퍼스를 이용해서 점을 찍고 B까지 거리를 잰다 이거지.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임의의 점 여기를 잡았잖아. 거기에서 똑같이 해서 B까지의 거리를 똑같이 표시를 하면은, 아, 그래. 여기 임의점을 P,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PC는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지. 얘도 10cm다 이거야. 오케이? 됐어. 점 찍고 컴퍼스로 길이 재서 옮겨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순서를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먼저 이 직선을, 반직선 하나 그려줬었는데 얘를 1번이라 하고, 가서 길이가 같은 거를 재워왔죠. 얘 2번. 그리고 옮겨왔습니다. 여기에 3번이라고 순서를 잡으면 돼요. 자, 그럼 길이와 같은 거를 이용을 했는데 길이와 같은 선분을 작도를 해봤다. 아, 근데 선생님 저는 20cm짜리를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길이 쟀잖아. 그치? 길이 쟀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리면 돼. C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도 똑같은 10cm짜리가 된 거겠지. 그치? 그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이 점을 D라고 하면 우리는 2배짜리, 20cm짜리 직선을 그려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됐죠? 자, 다음.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예요. XOY라고 하는 각을 하나를 줬고요. 요 XOY는 각 표시하기 위해서 X와 Y를 쓴 거야.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 크기랑 똑같은 각을 작도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반직선을 하나 더 넣죠. 반직선을 하나 넣어요. 자, 그럼 굳이 얘를 이제 순서로 잡으면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반직선. 여기서 시작점이 있으니까 얘를 5-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제 길이와 같은 거를
연장을 지어야 돼. 길이의 개념이야. 길이의 개념.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데도 핵심 개념은 길이입니다. 자, 원 O로부터요. 아무렇게나 길이를 하나 잡아. 요 XY에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 그거랑 일치 안 해. 그냥 그려. 자, 요대로 그렸던 것을요. 가서 그대로 옮기죠. 얘 5에다 줬으니까 얘는 5-에다 주고서 이렇게 옮겨왔어. 옮겨왔어. 그럼 길이와 같은 거를 연장지어서 그린 거지, 그지? 자, 그럼 요거 1번이었으니까 얘 2번, 그 다음 옮긴 게 3번이 되겠어. 3번. 자, 그랬을 때 여기 X, O, Y, 얘네들과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여기에서 A, B라고 이렇게 줄게요. A와 B. 자, 그럼 얘도 여기에서 다시 이 반직선과 만나는 한 점이 생겼습니다. 얘 C라고 줍시다. C. 그럼 지금 어떤 점이 필요한 거냐면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 그래? 똑같은 2번, 3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의 일부분을 그린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A라는 점을 여기서 찾아주면 그거와 이 원 O' 중점을 요걸 이으면 크게 같은 각이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래서 요 A라는 점을 찾아야 돼. A라는 점을 찾는 방법은 B부터 A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죠. B부터 A까지 거리를 잰 거예요. 아, 요만큼의 길이군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겨보는 겁니다. 옮기세요. 아, 옮겨졌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3번 했으니까 여기서 4번, 5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5번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만나는 점, 여기서는 A였는데 요 점을 찾았죠. 얘를 D라고 줄게요. 점 D. 그럼 지금 뭐야? 요 점과 얘를 지나가는 반직선 그리면 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도 O-와 요 점 D를 지나는 여기 점 D를 지나는 반직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직선을 그리는 걸 6번이라고 넣으면 순서 1, 2, 3, 4, 5, 6번이 됐죠. 물론 여기에서 첫 번째 1번은 생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부터 1번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5단계로 끝날 수도 있어. 알았지? 자, 핵심 개념은 뭐라고요? 길이. 각을,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하더라도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도 길이로서 우리가 얘를 옮겨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다음. 평행선의 작도입니다. 지금 이제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평행선의 작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행선의 성질을 우리가 했었죠. 평행선의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은 평행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 평행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동위각이 있는데요. 그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요. 얘 동위각 크기가 같다. 자, 두 번째, 동위각만 같을까요? 아니죠. 무슨 각도 같다라고 했어요? 억각이었나요? 네, 억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임을 찾으라고 하면은 어떤 걸 찾아? 동위각의 크기가 같은 걸 찾아주죠.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걸 찾는 거야. 그럼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억각의 크기가 같아도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찾았었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평행선을 작도를 할 때는 동위각의 크기가 같은 걸 만들면 돼.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도록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만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와 평행한 평행선을 작도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무언가 평행하다 각을 그렇게 만들려면은 각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직선을 하나를 그어줘요. 순서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아무데나 한 점을 또 잡아주죠. 이 한 점에 해당하는 게 얘와 같은 점을 잡아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선생님 여기는 B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부터 봐봐. 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했었잖니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 동위각의 크기가 같도록 작도를 해볼게요. 동위각.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각을 똑같이 요만큼의 각을 여기다 옮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순서와 동일하죠. 그거요. 1번. 2번. 위에 1번 줬으니까. 그럼 2번. 그럼 나도 여기서 똑같이 가서 지금 여기랑 그린 것 같이 옮기면 되겠네? 3번. 아, 그래. 그럼 지금은 어떤 점이 필요한 거야? 요 밑을 지나가는 얘가 여기랑 만나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점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여기 사이에 어떤 점을 이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 점, 계속 점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재올 거예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힘든데 이렇게 컴퍼스로 쟀어요. 쟀습니다. 가서 똑같이 여기에다 대놓고 옮기면 되겠죠. 옮겨봤어요. 그래요. 그럼 3번까지 줬으니까요. 요거 길이 된 거 4번 가서 옮긴 거 5번이라고 할게요. 5번. 그럼 여기서 지금 새로 만나는 점이 생겼지. 그치? 봐봐. 얘도 얘와 이 점을 이은 거잖아. 그치? 얘와 이 점을 이으면 이제 동의각이 같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어주면 마지막 6번에서 평행선의 작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순서 좀 기억해 볼까요? 다시. 자, 일단 보조선 하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그리고 똑같이 가서 잇고 그 다음 길이 재서 다시 가서 길이를 옮기면 한 점이 나오니까 걔와 B를 연결 지으면 평행선의 작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얘와 얘는 평행하다라는 거죠. 무슨 각의 크기를 이용했어요? 동의각의 크기를 이용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삼각형 가보죠. 자, 삼각형 그러면 세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죠. 네, 세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을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A, B, C라고 선생님이 삼각형을 그려놨는데 A, B, C라는 삼각형에서 꼭 지금 각이 A라는 각, B라는 각, C라는 각이 있어요. 각 A, 각 B, 각 C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 A, 각 A의 맞은편에 있는 편을 우리가 스몰 a라고 하고요. 각 B의 맞은편에 있는 걸 스몰 b, 각 C의 맞은편에 있는 걸 스몰 c라고 해서 변 길이를 이렇게 A, B, C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꼭지점은 대문자로 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변과 대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변, 대각 똥이 아닙니다. 대변이 대변은 마주보는 변이야. 마주보는 그냥 마주보는 변 이거를 대변이라고 해. 그럼 대각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눈치가 오죠?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 이걸 대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봐. A, 각 A, A의 대변은 누구야? 얘가 마주보는 변이야. 그럼 얘가 마주보는 변은 여기 있는 스몰 a 얘죠. BC라는 변. 얘가 대변이에요. 그럼 B가 마주보는 변은 여기 있죠. 스몰 b. AC, 변 AC. 이게 대변이에요. 그럼 각 C가 마주보는 변. 여기죠. AB. 스몰 c. 자, 그럼 이걸 이제 대변이라고 했고요. 대각은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BC라는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은 누구니? 그게 대각이죠.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또 AC가 마주보고 있는 변. AC가 마주보고 있는 각은 누구니? 그 대각은 누구니? B죠. C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은 누구니? 얘죠. 각 C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대변과 대각. 그냥 마주보고 있는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 다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세 변 사이의 길이가 꼭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구마구 정해져 온 것 같이 그냥 삼각형을 그려왔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 이런 법칙에 의해서 모두 다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반드시 알아주세요. 3학년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2학년 때도요. 확률 단원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매우 정확히 기억하고 가도록 합시다.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관계. 세 변의 길이의 관계는 두 변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무조건. 이걸 만족시켜줘야 돼. 알겠니?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 변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에 보다 크다. 어떤 변을 잡든 간에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뭐가 있냐. 원래 이런 게 있는 건데 여기 안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요. 가장 긴 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변이야. 우리가 이 삼각형 ABC를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둔각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둔각 삼각형이죠. 자, 그리고 얘 제일 긴 변인데 C라고 주고요. A, B 이렇게 변 길이를 표시를 해봅시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자, 그럼 제일 긴 변이 C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 C 이 C의 길이도 나머지 짧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 제일 활용도가 높은 거야. 여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A 더하기 B
짧은 두 변을 더한 게 제일 긴 변보다 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작도를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 수업에 이어서 삼각형의 작도를 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 사실은 이제 그 교과서의 배치 순서가요, 삼각형의 작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조건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합동 조건은 너희들이 그 초등학교 때도 했는데, 사실 이 합동 조건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 그 작도를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 삼각형을 단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동 조건에서 따라오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합동 조건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앞에 부분에서 마저 못한 삼각형의 작도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순서는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 그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그래서 일단 이 합동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삼각형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ABC와 DEF예요. 아, 선생님 그림 정말 잘 그렸지, 그치? 누가 봐도 똑같아. 졸라 잘 그려, 이씨. 자, 어쨌든 삼각형 ABC랑 DEF가 있는데 얘네들이 합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옮겨놨을 때 똑같이 겹친다, 포개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같은 거죠. 완벽하게 일치한 거. 그걸 합동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포개어졌을 때 맞닿는 부분, 여기 꼭지점 A랑 D가 맞다, 그걸 이제 대응한다라고 하고요. B와 E가 맞닿게 되고요. C와 F가 맞닿게 되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점 A는 점 D에 대응하니까 꼭지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 대응각이라고 할까 이제? 각 A에 대응하는 각은 D가 될 거고 각 B에 대응하는 각은 C, E가 될 거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대응각, B의 대응각, C의 대응각이라고 할 수 있죠. F가. 자, 그러면 우리 대응변도 있어요. AB라는 변에 대한 대응변은 변 D이고요. 변 BC에 대한 대응변은 변 EF가 될 거고요. 변 AC에 대한 대응변은 변 DF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AB의 길이는 DE랑 같고요. BC의 길이는 EF랑 같고 AC의 길이는 DF랑 같지 않느냐, 이렇게. 또 각의 크기도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죠. 각 A는 각 D랑 같고요. 각 B는 B, 얘는 두 개로 표시하자. 각 E랑 같고요. 각 C, 얘는 세 개로 갑시다. 그러면 각 C는 각 F랑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얘네들을 합동이라고 대응변과 대응각을 표시를 해봤네요. 그럼 우리가 합동이라는 걸 늘 말로 써야 됩니까? 아, 귀찮잖아. 수학이 귀찮은 거 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고 싶어요. 간단히 약속을 할 거예요. 우리가 는이라고 표시하면은 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여기다 한 줄을 더 추가하면은 얘네가 합동의 기호가 됩니다. 합동의 기호. 합동의 기호예요. 세 줄짜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삼각형 ABC는 합동입니다. 누구와? 삼각형 A에 대응하는 순서대로 써야 돼. DEF라고 하면 되죠. DEF와 합동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와 합동입니다. 합동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러면 밑에 굳이 한 줄 더 써봤습니다. 별것도 없는데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에요. 대응변의 길이 어떨까요? 대응변. A, B의 대응변이 D였잖아. 대응변 길이 어때? 같죠? 네, 같아요. 대응각의 크기 A랑 여기 D 같죠? 네, 같습니다. 그럼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간혹 이 말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죠. 변은 뭐야? 변은 길이야. 길이가 같은 거야. 각은 뭐니? 각은 크기로 보는 거잖아요. 크기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했습니다. 다 했어요.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죠?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에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의 길이와 같다. 이거 변이 삼각형에서 사이드예요. 그래서 이걸 S라고 해요. 그럼 세 변의 길이와 같으니까 길이와 같은 변이 몇 개 있다고? 세 변이라고. 그럼 얘는 S 합동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변의 길이. 자, 그럼 여긴 길이가 나왔고 각이 있어요. 각은 앵글입니다. 그 첫 글자 A를 쓰면 되겠죠. 사이드 S를 쓴 거고요. 그럼 두 변의 길이 S. 근데 어때? 끼인 각이야. 끼인 각. 가운데 낀 각? 끼어 있는 각. 그러니까 얘는 A가 가운데 있어야 두 변의 끼인 각이 되지. 그치?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같으면 SAS 합동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럼 한 변의 길이니까 S 주고요. 양 끝각이니까 각이 양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ASA 합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이걸 이제 부르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죠? SSS, SAS, ASA 합동. 그래서 형 편하게 읽으면 돼요. SSS 합동, SAS 합동, 아싸 합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샤스, 아싸 합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경우죠. 여기서 삼각형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A, B의 길이가 10이고요. BC가 10인데 AC가 15인 경우. 근데 얘도 똑같이 봤더니 얘가 10이고 15래. 아, 그렇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구만. 그래서 얘는 SS의 합동이 되는 거죠. 변 같으니까 S 3개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예요. 두 변의 길이와. 자, 이런 경우죠. A, B가 10이고요. B, C가 10이다. 그리고 여기가 끼인 각이니까 여기겠지. 그치? 변 A, B와 변 B, C의 끼인 각. 여기의 각도가 60도래. 얘도 여기가 10, EF가 10이고 끼인 각의 크기가 60도다. 이럴 때 합동이라고요. 알겠죠? 자, 이거 매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각입니까? 끼인 각입니다. 끼이지 않은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 아니다. 합동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자, A, B와 BC의 길이를 주었는데 끼인 각 B의 크기가 60도라는 게 아니라 여기 C의 크기가 45도요 라고 줄 수도 있어요. 얘도 여기가 45도요 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지. 그치? 얘는 합동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ASA, 아싸 합동인데 제일 힘나지? 아싸 합동.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자, BC가 12cm인데 각 B는 60도, 얘는 45도라고 줬어요. 아, 그래서 얘도 옆으로 가니까 EF가 10이고 나머지 각도가 60도와 45도라고 지금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라는 거죠. 그죠?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습니다.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싸 합동이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주의를 합시다. 얘는 끼인 각의 크기, 끼인 각을 중요하게 봤는데 이 문제에 양 끝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말은 이 양 끝각이 양 끝각 이걸 말을 달리 주면은요. 삼각형의 각이 총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 중에서 양 끝각이라고 하면은 두 각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말을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줘도 크게 무리가 없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얘가 60도, 45도라고 줬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60도, 45도라고 줬는데 여기서는 이 45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요 75도예요. 그러니까 75도예요. 그럼 얘는 아싸 합동이 될까 안 될까? 헷갈려? 될까 안 될까? 되는 겁니다. 자, 얘도 아싸 합동이 돼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변의 길이와 두 각 크기가 같을 때 60도 45도면 나머지 이 각 A가 몇 도겠어요? 180에서 둘 더하니까 105도야. 빼보니까 여기 75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얘도 60도 75도니까 180에서 빼보면 여기 각도 45도라고 나와요. 그죠? 그죠? 그 얘는 각도를 다 채워봐야 돼. 알았어? 각도를 다 채워. 삼각형의 내각을 다 채워서 아싸 합동은 압사 합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싸 합동 여기서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까지는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합동과 작도를 연결지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얘기했던 대로 작도랑 합동을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칠판의 양이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를 다시 한번 좀 판서를 분할해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설명을 하고요. 얘는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앞에서 했잖아요. 합동 조건 세 가지 있었죠. 쎄쎄쎄 합동, 쉐쉐쉐, 사스, 아싸 합동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와 동일해. 완벽히 똑같아. 저걸 배우고 나서 지금은 보는 게 편하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일단 어떤 말입니까? 삼각형의 작도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는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지면은 A라는 변, C라는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A와 B라는 변을 이용을 해서 길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변 A와 C를 주고요. 그 사이에 끼인 각 B의 크기를 알려줘도 A랑 똑같은 길이를 만들고 C랑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서 그것들 사이에 선분을 그 각의 각 B를 작도를 하면은 얘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 A라는 한 변, 아싸의 경우죠. 한 변의 길이를 주고요. 양끝각 B의 각도와 C의 각도의 크기를 알려주면 B의 각도를 작도를 하고 C의 각도를 작도를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 지금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준다거나 두 변의 길이가 끼인 각이 준다거나 한 변과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진다거나 라고 하면 삼각형은 하나로만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가 아니면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있습니다.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예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왜 쟤네들이 삼각형이 하나로만 만들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할까봐 좀 추가 설명을 좀 하고 갈까요? 짧게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C라는 길이를 재서요. 여기다 옮겨요. 먼저 C를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이 A라는 길이를 가지고 와서 A라는 길이를 재서 여기 갖고 와서 그대로 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A의 길이가 표현이 됐잖아. 그지? 그 다음 다시 B라는 길이를 재서 이번에 반대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반대쪽에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 그거 이으면 삼각형 된다고요. 그죠?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다시 얘도 똑같아요. C라는 길이를 재서 갖다 옮기죠. 옮깁니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A라는 길이도 일단 만들어 두세요. 찍어서 그대로 옮겨. 옮겨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아까 각 크기 같은 거 해봤잖아. 이렇게 긋고 잘라서 옮기는 거 말이야. 이렇게 옮겨서 점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어버린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주면 삼각형 되지 않냐? 하나로 정해진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밑변,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이대로 재서 가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변 A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양쪽에서 똑같이 재서 옮겨주면 그 각 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가서 만나면 그 한 점 연결되는 거 삼각형 한 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럼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먼저야.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니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두 변의 합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조건. 두 변 길이의 합보다 합이, 두 변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얘는 반대지. 반대야. 두 변 길이의 합보다 긴 변이 크거나 같다. 원래 긴 변이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작지 않고 같거나 크다. 그럼 삼각형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어. 한 변, 그리고 또 한 변, 한 변을 줬는데 얘가 요만큼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요만큼이야. 안 맞나? 그럼 이 경우는 뭐야? 긴 변이 제일 큰 거지, 그지? 얘와 얘를 더한 것보다 크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 안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지겠죠. 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경우. 같으면은요, 아예 같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여기에서 요만큼의 변이 있고 요만큼의 변이 있어서 이어봤더니 얘는 뭐 이렇게 허공에 뜨더라. 만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죠? 자, 얘는 아예 이제 길이를 재봤을 때 이것도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하고 얘를 좀 더 짧게 그려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두 변의 길이보다 제일 긴 변이 더 큰 경우죠. 만들어지질 않아요. 됐습니다. 그럼 두 가지 크기 합이 180도 이상일 때 이 경우도 안 만들어져요. 한 변이 있는데 얘가 여기가 이렇게 110도래요.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갔는데 180도 이상을 했으니까 180도도 안 되겠지, 그치? 얘가 70도래. 야, 그럼 이거 뭐니? 110도 70. 이상한데 뭐가 있었지? 이걸 이렇게 연장 지어 봤더니요, 110도와 여기는 동의각에 위치하죠. 얘가 110도입니다. 그렇다는 건 얘가 평행하겠죠? 만날까? 평행한데? 절대 못 만나지, 그치? 우주 끝까지 가도 못 만나. 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만나야지, 어쨌든 삼각형인데. 그래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이상일 때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이어갈게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되어지지 않고요. 좀 여러 개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일단 한 각 30도를 줬고요. 한 변은 5cm, 다른 한 변은 뭐 3cm라고 줬어요. 근데 3cm를 이렇게 잡았어. 그랬더니 3cm를 잡고 그려보니까 이렇게 다 3cm짜리거든. 그럼 여기도 3cm, 여기에서도 3cm가 되더라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건 어떤 도형이 되는 거야? 삼각형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생긴다 이거죠. 변은 5와 3을 알려줬는데 끼인 각의 크기를 주지 않았고 나머지 하나를 줬더니 삼각형이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래, 이런 삼각형과 밖에 있는 큰 삼각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끼인 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되어지더라 라는 거고요. 다음,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요. 자, 세 각 60도, 90도, 30도가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변과 내가 평행하게 여기서 평행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그럼 이제 동의각 90도, 동의각 30도죠. 뭐야? 세 각이 주어졌더니 삼각형이 한 개, 두 개, 두 개만 되나? 평행선 또 그릴 수 있죠. 또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얘를 가장 큰 예를 들으면 뭐냐면은요, 정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돼. 정삼각형이 모두 다 세 각이 60도짜리잖아, 그치? 그게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본다면 정삼각형은 모두 다 합동입니까? 60도 똑같은데? 아니잖아, 그치? 변의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른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런 건 우리가 2학년 때 다시 배우는데 닮음이라고 해, 닮음이라고 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삼각형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 닮음인 삼각형으로.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작도 합동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